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좀 기존의 의견을 약간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된 이 2단계 관세 역시도 기존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자신의 어떤 강한 통제력을 기반으로 한 관세 완화 정책입니다. 우선 먼저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다양한 무역법 301조를 포함한 여러 가지 법률들을 사용해서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상태와 동시에 장기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무역 조사를 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좀 결합된 상호 관세안을 내놓았는데요. 이번 만약에 이 4월 2일에 이런 2단계 관세안이 시작이 될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이 즉각적인 관세가 좀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이번 관세를 가지고 관세안 이후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이번에 또 현대자동차가 약 30조 원 정도의 규모의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한 이후에 또 과감하게 또 관세 현대차에게는 면제를 해주겠다라고 했던 발언들을 살펴봤을 때 분명히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은 관세 면제를 위한 움직임이 물밑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안 결국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보복인 것인지 아니면 이 감세를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인지 지금 시장에서는 목적이 좀 불확실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대차의 사례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관세로 인한 세금이 아니라 관세로 인한 미국 내 좀 투자 증가일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 보입니다. 확실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 2단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일방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측면이 좀 더 강해 보입니다. 사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할 때만 해도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문제가 있으니까 돌려보내고 이런 측면에 약간 그 익스큐즈를 만들어서 하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측면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특히 이 무역법 301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한미 FTA를 체결하기 전에 농산물 수입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던 슈퍼 301조 바로 그 조항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쓰겠다라는 이야기구나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이 정말 관세를 부과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피해자들이 양산이 되느냐. 물론 좋은 쪽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좋은 사람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물론 미국 관세에 대해서 이제 최대 피해자가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 JP 모건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미국이 최대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각 관세안별로 미국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어떤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면은 뭐 그 전에 말했던 멕시코, 캐나다 관세 아니면 각종 다양한 산업별 관세 그 외에도 상호 관세나 아니면은 VAT 즉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하는 이러한 다양한 관세안들을 모두 살펴봤을 때 결국 가장 크게 손해를 본 것은 각 모든 시나리오별로 이제 다 최종적으로는 미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라고 전하면서 미국이 가장 큰 관세의 피해자다. 다만 이제 뭐 특정 시나리오 단위로 봤을 때 특정 시나리오에서 특정 산업 그중에서도 특정 기업으로 본다면은 미국이 아닌 어떤 특정 다른 국가의 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미국이 이번 관세에서 최대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결국 관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은 미국의 소비자라는 측면에서 더더욱 이 관세가 주는 이 피해의 크기가 조금 더 클 수 있는데 특히 현재 이와 관련해서 미국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지출을 좀 줄이기 시작했다라는 여러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이제 최근에 나온 보고서가 바로 이 소비자 금융 기업인 이 싱크로니가 내놓은 보고서인데 지금 최근 이 기업들의 어떤 높은 가격과 악화되는 경제 전망에 대응해서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좀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고 특히나 이번 지출 같은 경우는 뭐 특정 좀 소비력이 낮은 계층이 아니라 모든 소득 계층에서 지금 소비자들이 조금 더 지출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전 소득층에서 소득이 좀 지출이 감소했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와 관련해서 지금 오늘 발표한 이 소비자 신뢰지수도 지금 92.9로 하락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했을 뿐 아니라 지금 4년 만에 최저치 수준을 보였는데 이 점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지금 현재 관세로 인한 소비자들의 어떤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제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지금 상품 인플레이션이 재가속되고 있고 이 점은 연준의 목표치인 2% 인플레이션을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며 다시 한번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하였는데요. 결국에 이러한 코로나, 특히 이제 코로나가 아닌 이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조정 이후 지금 최근 들어서 S&P 500이 이제 10% 조정을 받은 이후 결국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이 실적입니다. 결국 이 실적이 잘 나오려면 이 미국이란 나라는 결국 이 소비가 이끄는 국가이고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소비가 악화되고 소비가 악화됨에 따라 실적 악화가 지금 해소될 수 있는 이 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이 고리가 해소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 프린시플 에셋 매니지먼트는 시장 조정 이후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는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전망에 기반한 멀티플 상승이 아닌 실적에 달렸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특히나 과거 이런 역사적인 통계들을 살펴봤을 때 순수하게 실적만 가지고 상승을 하게 된다면 한 29개월간 상승을 하고 평균적으로는 55%만 상승을 하지만 일단 지난번에 있었던 상승처럼 일단 먼저 이 트럼프의 기대감과 함께 멀티플이 상승한 이후 실적이 따라오게 된다면 평균 107%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멀티플 상승과 함께 추가적인 실적이 반드시 받쳐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